어. 너무 일찍 일어나서 화가 난다. 오랜만에 먹는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화가 더 난다. 공사 현장에서 같이 알바하던 노인분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장례식장을 가지 않아서 화가 난다. 엄마와 아빠가 저녁 먹을 때마다 싸워서 화가 난다. 오늘 내 생일 축하받아서 좋은데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서 화가 난다. 요즘에 제가 가입한 밴드가 있습니다. 일화일글. 하루 한 번씩 화나는 이유를 적는 거죠. 설도 지나고 2024년도가 지대로 발동이 되고 있는데 웬 화? 안녕하세요. 올해도 살림을 미룰 게 뻔한 살림을 미룰 예정인 살림과 밀림 사이 Y입니다. 전년도에 저는 화나는 날도 있었지만 반대로 감동을 느끼는 순간들도 많았는데요. 오늘 방송에선 저와 감동의 순간을 같이 하신 두 분의 인터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고양시 일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2023년도 전년도에는 숨은 우리 찾기, 2024년 올해에는 숨은 마음 찾기라는 ADHD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최희철 사회복지사님과의 인터뷰, 그리고 전년도에 알게 된 근래 보기 드문 향기로운 분입니다.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저처럼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연옥님, 이 두 분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일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희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아이는 전년도에 숨은 우리 찾기란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요. 올해는 숨은 마음 찾기로 프로그램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이 네, 바뀐 것 같은데 네. 올해 계획과 간단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수모리 찾기는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부터 숨은 마음 찾기로 사업명을 바꾸게 되면서 음, 아름다운 가게의 지원을 받아서 ADHD 포함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2, 3학년 아동과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저도 귀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전년도에 제 아이가 수업을 받으면서 그 ADHD에 대해서 좀 그나마 좀 깊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네. ADHD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ADHD는 흔히 많이 아시다시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후군이라고 불리고요. 우선 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한 학급의 11에서 12% 정도의 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DHD를 호소하는 아동들은 주의력이 부족하고 과잉 행동이 있어가지고 친구 관계랑 학교에서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음, 들었고요. 그래서 네. 보통 만 6세 이후부터 발병이 돼서 음,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과 검사 통해서 진단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 전년도에는 숨은 우리 찾기라고 하셨고, 네. 올해는 숨은 마음 찾기라고 프로그램을, 이름을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혹시 이 숨은이란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예, 우선 처음 사업명을 고민할 때는 ADHD 아동들이 과잉 행동을 하거나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행동을 하게 되면 내면 안에 숨겨진 마음을 찾아서 함께 탐색해보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프로그램 연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좀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꽤 오래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진행하시다가 아쉬운 점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우선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사업에 우선 신청을 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다가 중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때가 좀 아쉽고요. 그 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좀 구성했는데도 아이들이 다양한 사유로 중도 포기할 때 조금 많이 아쉽고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예. 하긴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시면서 인상 깊거나 뭐 기억에 남는 순간, 요건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요. 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거와 반대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신경 써서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출석률이 높을 음,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아이들이 프로그램 마지막에 너무 재밌었다고 말해줄 때가 음.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작년에도 저희 아이도 너무 좋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저는 좀 계속 진행되었으면 하고 네,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고향 라디오에 대해서도 좀 덕담 한마디만. 예, 예. 우선 작년에 함께 했던 아이의 어머님이신 Y님의 제안으로 살림과 밀림 사이의 인터뷰를 아마 참여하게 됐는데요. 고양시의 팟캐스트 통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고양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랄게요. 살림과 밀림 사이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 신청은 3월 셋째 주인 3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접수 중이고 담당자는 희망복지팀 최희철 031-975-3322 031-975-3322입니다. 다음은 아로마 테라피스트인 김연옥님과의 카페 데이트. 장소 제공 주엽동 소동 카페 별이든 인사 그 다음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아니 저거요. 나 현석이만 저거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지금 안 적고야. 이게 인터뷰야. 그냥 해. 지금 하죠. 오. 나중에 놓고 편집하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연옥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Y라고 이름은 이경은인데 저랑 알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제가 이경은 Y님과 현성 엄마. 현성 엄마와 알게 된 거는 소동이라고 하는 발달장애 자조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저도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를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고 워낙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상당히 우아하게 하시는 부분이라 기본적으로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뭐 어디 가서 여기 제 얘기고. 그렇구나. 근데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저의 인상에 대해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전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수만 년 동안에 환경의 위험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뿌리에서부터 줄기, 이파리, 열매, 꽃, 다양한 부위에 성분들을 만들어요. 그거를 추출해서 우리 몸에 적용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신체적으로도 다양한 이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동이라는 장애아 자조 모임 장애아 가족? 레아 씨 뭐지?
소동에 대한.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소동? 자조모임? 발달장애 자조모임? 그렇죠. 왜 그래? 그냥 같이 합의해. 재밌잖아. 왜 이래. 합시다. 옆에 있는. 응. 어쨌든 못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모임에서 향기로운 일상이라는 말 이런 제목을 지으셔서 그 소그룹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향기로운 일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정하신 거죠? 네,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추출되는 오일들의 향기가 되게 다채로운데 그거를 일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으면은 나의 일상 자체가 이제 발달 장애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살 때도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 봤을 때도 몸이 건조하고 지치고 힘들고 우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다양한 향기를 내 일상에 주변에 줄 수 있으면 굉장히 힐링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어낸 이름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냥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름보다 이 향기로운 일상 요게 조금 더 호감이 가는 단어였어요. 네. 재밌는 말이지만 이 반대말이라면 냄새나는 냄새 지리는 나날 어쨌든 이렇게 뒤집으면 다른 단어가 될 수 있고 저도 이번에 아로마 테라피를 겪게 되면서 비슷한 부분을 느낀 적이 있어서 인터뷰를 청했고 네. 그리고 혹시 이거 기기까지는 말씀해 주셨고 사실 그 현재 지금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치료들도 아이들이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치료들도 많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 혹시 다른 치료와 어떤 차별점이 있으셨나요? 저도 아이가 이제 많은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애라는 거를 갖게 된 이후에 처음부터 아로마 테라피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저도 똑같이 와이맘님처럼 뭐 치료 센터를 간다거나 네.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은 다양한 치료들을 했었는데 그런 거를 해오면서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다양한 치료들로 많은 정보를 아이에게 인풋으로 넣어주는 것보다 아이의 일상생활에서 컨디션 관리나 어떤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죠.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잘 때도 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저한테는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찾아보면서 아이에게 적용하게 된 지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어떤 양학적인 거, 한약적인 치료보다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네. 근데 이렇게 보통 아이가 몇 살 때 그런 걸 느끼셨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도 되게 많은 치료실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뭐 운동하는 거를 힘들어하고 거부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운동 치료를 종료하게 되고 뭐 이제 다른 치료에 대해서도 흥미가 떨어지거나 그걸 수행하는 게 지속력이 어려우면 맞아, 아이가 맞아. 치료실을 거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과정 안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알면서 아이가 밤에 잘 때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잘 수 있게 마사지를 해주고 향기를 계속 코를 통해 맡으면서 마음의 이완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변화와 좋은 피드백을 주변에 뭐 치료 선생님이나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쓰고 많이 활용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제 친구 중에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왜 배워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길게 가지는 않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애들이란 표현은 좀 애매하고 길게 이걸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혹시 그러면 나름대로 그 정도의 효과를 보기까지 대략 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아로마를 알게 되고 저희 아이한테 적용하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느끼면서 주변에 발달 장애가 있는 어머님들께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그런 활용하는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보면은 그게 아이가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활용하는 거는 사실 좀 개인적인 차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 한 달여 정도 지났을 때 한 달? 예. 그것밖에? 예, 그때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꾸준히 그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을 적용했을 때 굉장히 잠도 편안하게 자고 그리고 이제 좀 언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다양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받아들이는 수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매일 보는 엄마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저는 느낌만 가지고 있었다면 좀 치료센터 선생님들, 뭐 언어치료사 선생님들, 뭐 음악치료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뭐 특수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지도사 선생님들의 어떤 피드백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에서 수용이 잘 안 되고 고집을 뭐 피운다거나 그쵸. 좀 일상생활에서 이게 되게 좀 어렵고 그리고 뭔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거를 언어적인 걸로 꺼내고 뭔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과 다르게는 좋아진 모습들로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차가 다 있어요. 어떤 아이는 몇 개월에 시간이 걸려서 좋아진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저는 비교적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꾸준히 하지 않았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예, 엄마인 제가 바쁘니까 그냥 그쵸? 생각나면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효과 또한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피드백을 받기 전에는 시작을 하고 나서 정말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해줬거든요. 맞아요. 한 달, 두 달 중요하겠죠. 계속. 그래서 사실 이 아로마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농축된 액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도 중요하고 내가 밥 먹듯이 꾸준히 맞아요. 정말 습관이 매일매일 되고. 네, 그게 내 루틴 안에 들어오고 일상에서 활용이 되어야만이 효과 또한도 빨리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씀이고, 사실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개인적인 제 궁금함보다는 사실 이 아로마 테라피가 어떤 장애라든가 어떤 몸의 어떤 결핍 때문에 무슨 선택되는 약효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여쭤보긴 했는데 네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근데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고 정신적인 어떤 일반인들한테도 네. 어떤 충분한 안정이든 휴식이든 산책 같은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효과를 바라는 부분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니까 잠깐 여쭤본 거예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게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문도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네. 아로마랑 질병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연관 논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사실 저희 나라에는 아로마법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는? 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처방하는 나라도 있어요. 아로마를. 진짜요? 네. 어디? 프랑스 같은 경우도 프랑스? 메디컬 아로마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뭐 남성분들의 어떤 뭐 비뇨기계 질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도 다 아로마가 처방되는 그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효과를 의료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용 효과가 있는 식물에서 추출하고 우리 몸에 적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고 정말 실제적으로도 치료의 의미를 가지는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의료법 또 건들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저도 궁금하긴 하는데 그냥 아로마 테라피 하면은 그냥 쿠팡을 쳐봐도 네. 아로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도테라를 선택하신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적인 홍보는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마세요,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근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제품을 선택을 했을 때 네. 그걸 선택하게 하게 된 계기는? 네, 에센셜 오일의 종류는 되게 많고 그걸 파는 회사 또한 되게 많아요. 정말 저희가 다이소만 가더라도 아로마 코너가 딱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다 정말 인공 향료예요. 예. 인공 향료는 뇌 호르몬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요. 사실 발암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 네. 사실 옛날만 해도 스킨 로션을 만들 때도 진짜 옛날 얘기로 네네. 하면 네. 그래서 그 아로마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방금 와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 그런 데서 이제 검색해서 사시거나 두 개에 얼마 막 이런 것도 사시고 아니면 이제 같은 데서 방향제 이런 거 사셔서 차에도 두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잠시만요. 끊고 없애야겠다. 네. 다시 이 부분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에센셜 오일이란. 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잠깐. 편집점. 에센셜 오일은 다양한 회사에서 만들고 판매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면은 천연으로 100% 식물에서 추출하는 오일만을 저희가 에센셜 오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다양한 오일 회사들은 그거를 검열하고 안전하게 우리한테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정보를 보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불투명하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기존의 시중에서 그냥 좀 싸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에센셜 오일이라기보다는 희석한 거일 수도 있고요. 석유계 베이스가 들어있는 인공 향료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네. 그 소비자법 이것도 애매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의 아로마법이 제가 아까 없다고 하긴 옛날에 했잖아요. 그 계란만 해도 이 계란만 해도 1등급, 2등급이 없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산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게 약용식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땅 어디에 인삼을 심었을 때 효과가 더 있느냐. 만약에 그걸 제가 저희 집 앞에 심었을 때와 그 옛날에 토양이 다 갖춰져 있고 기후와 햇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화가 이루어진 금산에 심었을 때 인삼의 사포닌의 함량은 차이가 납니다. 약용식물이란 그거는 이런 알고 있어요. 거거든요. 그래서 원산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다양하게 추출되는 이 에센셜 오일을 내가 아무 곳에서나 추출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화학적 구성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원산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순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순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선택하신 게? 네, 그래서 이제 순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번의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향기를 맡고 몸에 바르고 먹을 수 있는 등급의 오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가 도테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선택했고요. 하나는 품질 이력 관리라고 해서 오일 병의 밑을 보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 숫자를 해당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은 그 오일에 대한 품질 이력이 뜹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선택하시게 된 게 다른 오일도 접해 보시다가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네, 제가 원래 향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는 천연 향이냐 인공 향이냐에 대한 구분이 없었고 그냥 향기라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섬유 유연제에 들어있는 제가 좋아하는 향기가 섞어져 있으면 선택을 하고 집안에 어떤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쵸. 초 피우거나 이런 데도 다 향료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향수 많이 뿌리고요. 향수. 네, 그렇지만 이제 얘네들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런 것이 인공향이랑 이런 천연향의 차이를. 대부분. 네. 그러면서 제가 다른 아로마도 써보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변하는 거예요. 향기가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아니요. 도테라의 제품이 아니라 시중에 파는 다른 오일들을 그러니까. 먼저 써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섞임질이 된 오일이나 희석이 된 오일들은 변해요.
향기도 변하고 내가 손에 발랐을 때 느낌도 굉장히 미끄덩거리고요. 아, 그러시다가 이제 네, 그렇게 아. 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기 이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선택해서 오일을 쓰다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향기도 다르고 손에 발라봤을 때나 아이한테 마사지 할 때 그 손에 묻는 느낌도 굉장히 달라요.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아로마 나 왜 이럴까? 아로마 테라피 활용을 할 때 그러니까 최선의 예가 있고 네, 과용의 예가 있을 텐데 네.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안전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로마를 활용하는 방법은 바르는 방법, 향기 맡는 방법, 그리고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바르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피부에 바르거나 몸에 바를 때 희석을 해서 바르게끔 가이드를 드려요. 근데 그게 이제 뭐 1%에서 3% 정도 희석하시고 얼굴은요. 그리고 몸에는 5% 정도 희석해서 아로마를 활용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또한도 그게 안전 가이드인 거지 이거가 정해진 게 없는 것이 사실 얘가 고농축된 음식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서요. 이 기준 또한도 안전 가이드는 드리되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늘릴 수도 있고 내 몸에 이게 너무 센 거 같으면 줄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최선을 다하는 건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는 아로마를 내 몸에 안전 가이드에 맞춰서 내가 활용했을 때 내가 몸이 더 무거워지거나 붓거나 아니면은 뭐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이렇게 좀 과용해서 썼을 때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양을 줄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도 많이 드시고 배출을 이제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로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농축된 거고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한두 방울만 써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과용해서 내 몸에 과민이라던가 몸에 버거움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사용을 양을 많이 낮추시고 희석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도 이제 운영하시는 그 단톡방에서 이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정보를 얻고는 있는데 네. 그 단순히 그냥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고 그 심리 치료사로서도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의 아로마가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 바르는 거, 먹는 거, 향기 맡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향기 맡는 것이 후각이잖아요. 네. 근데 후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너무 흔한 우리가 그냥 향기를 맡고 하는 거라서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근데 얘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유는 후각을 통해서 향기를 맡으면은 뇌로 0.3초 만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0.3초 만에 뇌에 건드려지는 부분이 대뇌 변연계예요. 그 대뇌 변연계는 감정이랑 기억, 무의식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여서 우리가 아로마를 맡았을 때 감정이나 내가 가진 우울이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 감정오일 상담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고 네, 감정오일 상담사요. 감정오일 상담사.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민간 자격증 같은 거겠네요. 맞아요. 협회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이걸 협회라는 거는 그럼 도테라 쪽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죠. 협회? 그냥 사적인 사단법인 협회죠. 그냥 한국 아로마 교육원이라고 저는 이제 거기서 자격증을 많이 공부하고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감정오일 상담사를 공부를 하면 거기서 이제 감정오일로 활용되는 10개 오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해주고 그 순서에 맞게 나온 것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향기가 왜 필요했고 이 향기는 내가 왜 이렇게 거북스럽고 싫은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심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이제 같이 돌보고 케어할 수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한 그 향기로운 일상 나만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친구들 또 나 자신에 대한 그 반성 뭐 되게 여러 가지로 갈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오늘 말을 많이 제가 시키는데
사실은 알게 된 계기도 있고, 사실은 저도 지금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그 힘든 거를 잊고 살려고 애쓰지만 가끔씩은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네.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발달장애 엄마들이 많은 우울증도 갖고 계시고 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 Y님이 저한테 이 인터뷰를 의뢰하고 저의 그 향기로운 일상이라는 말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감정의 굴곡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한 명은 비장애고 예. 한 명은 장애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늘 저의 마음 안에는 이 비장애 아이가 하는 발달의 곡선을 우리 장애 친구는 언제 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늘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굴곡이 심했고 감정 조절도 물론 또한 힘들었었죠. 그런데 그렇죠. 제가 이 아로마 테라피를 아이를 통해서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이게 만난 아로마 테라피인데 쓰면서 제 감정이 조절이 되는 오. 거예요. 저한테 선물로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아이한테 늘 쓰는 이 아로마 테라피 관련된 이런 오일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전달하면서 그들의 일상에도 향기로운 일상이 되고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뭔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팟캐스트가 구멍이에요. 너무 좋네요.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분들께도 향기로운 일상을 선물하고 싶은 거, 제가 아로마를 계속 전달하고 알리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힐링의 구멍이죠. 숨의 구멍이죠. 그렇네요. 네. 구멍. 조금 더 그 우아한 단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가끔씩은 이런 단어는 되게 더 솔직하고 좋아요. 어쨌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우, 무슨 내가 연습을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너무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송구, 영신이라는 말이 있죠.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다 보면 반작용으로 또 다른 감정이 나올 때도 있는 것 같네요. 참는 것, 외면하는 것, 터뜨리는 것. 무엇이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에이씨,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틀 수도 있고. 아싸! 오늘은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아날로그식으로 녹음을 했어요. 녹음실이 아니다 보니 크청한 소리가 아닐 겁니다. 재미를 가장한 불편함과 무례함 사이를 넘나드는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